그래 또. 안 붙여줘서. 아니 다 어서 그래갖고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지. 뭐 잘해도 못 나오고. 재밌네. 마태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형님들이 이제 다 가시고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할 수도 있지. 어느 날. 안 오는 게 밖에 안 나오구나. 해갑을 아까 이사님도 아버님 해갑을 올리는데 해갑들 하면 이제 어머님 해갑이 생각나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것도 안 썼어. 아들 제목 추천하는 이 익산까지 따라오시고 따라오셔가지고 해갑을 맞이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해갑을 잔치를 했어요. 그걸 떠나게 했어. 그래서 예, 기억에 어릴 때 스톤 하나 빌리더라고요. 통으로 하나 빌리고 차 타오는 데서 축하 선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풍을 쫙 치고 또 병풍 뒤에는 이제 이런 상도 딱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도 잘 차리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하루 만이라도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이제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가시고 벌써 이제 우리 학년 막내가 해갑을 한다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삼겹살을 먹는데 자꾸 밑에 흘리더라고. 이 파채도 짚다가 흘려가지고 손에 힘도 없어. 밑에 알이 뭐 하여튼 뭘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 뭔가를 하여튼 밑에가 옛날에 안 하는 집들을 하고 있어요. 흘리고 맞아요. 열과 무섭게 하나가 아니라 또이 나이가 좀 드니까 누구는 뭐 60살, 뭐 60kg, 뭐 몇 킬로 있을 건데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저 뭐 장류에 한지가 바로 어제 갔는데 뽑아보니까 벌써 4년째 사고 있네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또 장류라고 하는 곳에는 전시를 하고 그림 좀 그리겠다고 뭐 이런 가지고 갔는데 세상은 간 첫 해에 지금 있는 그림이 첫 해에 때 열심히 그린 거예요. 전시하려고 열심히 그렸는데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전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나이 또 코로나니까 못하니까 하고 또 붓을 놓고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시지기적 좀 하다가 지금 첫 해에 그렸던 그 그림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일단은 안 하고 내년이나 해볼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림을 봐서 좀 숫자가 좀 적은 격하게 가서 그림을 좀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시상 코로나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뭐 전시도 못하고 그림도 뭐 충분히 그리고 가지도 않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좀 약간 연령층이 좀 적으니까 매일 아니 수시로 와서 차 마시고 가자고 장류 계곡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가면 또 각 식사하게 되고 앉으면 한 3시간씩 시간을 보내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고 뭐 가족적인 분위기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거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막내 이렇게 해가 마지막 해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이렇게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우리가 일은 다 하는데 일터에서 일은 다 합니다. 원장님은 원장님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간장님은 간장님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뭐 우리 교부장을 하셨던데 또 교부장의 역할이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그리고 일터는 큰 일터는 적은 일터는 우리가 이 해상에 아가 또 일을 하고 결국은 이제 수도원도 하고 이제 노후에 퇴임하고 나서 이렇게 모이는데 일은 보온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수도관 해야 될 일이고 보온이지만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손에 쥐는 것은 생사 대사를 해결하고 자기의 법력을 갖추는 것이 도망가지 않는 마지막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혹시 일반 중세 시장은 해가 축하 말씀을 해갖고 마지막은 그냥 이미 우리 저기 마지막 그 회갑자들 중재? 먼저 가더라도 나중에 이 본문에 의지해가지고 잘 살아라 당분 말씀까지 해주고 축하합니다. 해석하면 이런 해석 됩니다. 나 여기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우 박사가 쓴 책. 누구? 이용국? 이근우. 정신과 의사잖아요. 지금 85세인데 그분이 70세에 퇴임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통신대학 무슨 인문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제 그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네팔인가 거기에 30년 40년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딱 한마디 그냥 재밌다는 거예요. 나이 70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 그냥 성취감. 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는데 교수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책 좀 빌려달라 해서 몇 권 사서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해갑을 이제 맞이를 했으면 퇴임 퇴임을 향할 때까지 시간이 한 10년 남았잖아요. 근데 이 창사님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나이 먹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꼭 우리가 그 교육에 임해서 열심히 그 교육 생활을 하는 것은 해왔고 그럼 이제 퇴임 이후에 뭐 할 거냐. 근데 저기 학년은 80을 먹었나? 해갑잔치처럼 퇴임식 있잖아요. 할수잔치. 80잔치 너무 좋겠어요. 할수잔치. 아무튼 그렇게 구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수명이 늘어날 건데 그러니까 퇴임하고도 지금 뭐 10년, 20년 많게는 뭐 30년까지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수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멋스러움도 있으면서 또 그 노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취미 생활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다가 딱 멈추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정교무가 그 논문을 썼어요. 교무님들이 여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교무님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여가가 주어지면 하고 싶은 것이 뭐냐? 1위가 뭘 같아요? 1위가 여행이 있어요. 여행. 여행. 1위가 여가가 주어지면. 그런데 지금 여가가 주어지면 뭐 하느냐? 1위가 뭘 같아요? 쉬고 싶은지 방콕이에요. 그 여행을 해보지를 안 해갖고 그렇지. 뭐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이렇게 이제 반해 때나 이럴 때는 어디 이렇게 가더라도 혼자 못 가는 거지. 혼자 못 가는 혼자 거 못 해본 적이 없어. 마찬가지로 퇴임을 하고 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취미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이근호 박사 같이 이렇게 나이 70 넘어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삶을 젊게 살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근 옥이 아니라 이근 호? 후. 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가 지나고 벌써 한 5, 6년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지나가 버리는 한편님 같은 지금 경우는 5년 만에 다 퇴근지가 하시는 거예요. 5년? 71세니 지금 몇년 남았어요? 우리가 난 71세. 서울 쪽에 지금 부는 바람의 한 흐름이 뭐냐면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그 1인 가구의 대상자가 5인 4년 남았어요. 71세. 부부 간에 있다 하더라도 각방 쓰고 그러고 이런 데서 와지는 치매.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지금 86만에서 90만. 그리고 이것이 한 5년 안에 이게 그냥 120만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치매에 대한 굉장히 전하는데 결국은 이 치매가 뇌 인지 능력인데 일반적으로 쓰면은 우리가 이 육신도 안 쓰면은 걸려 빠지듯이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가지고 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쓰면 사용하지 않는 뇌의 기능은 우리 육신에 근육 빠지듯이 그 기능이 굉장히 저하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서울은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뭐 정두욕 같은 경우 기억이 중심이 되는, 그다음에 후두욕 같은 몸 균형 잡는 것, 좌우는 이제 감정과 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영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화해내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청소년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게 늘어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가 이제 원론에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래서 서울은 치매라고 하는 말보다도 인지 저하증, 이게 요즘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치매가 오잖아요. 이게 그것이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근육을 어느 한쪽을 안 쓰면은 근력이 빠지듯이 뇌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젊음을 가지고 있다가 일방적으로만 쓰면은 그 한쪽이 이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까 이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도 원론에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는 뇌 사용 이걸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를 늦게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직까지 뇌에 좀 이렇게 여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좀 더 활성화됩니다. 뇌하고 이 손하고는 직결돼 있어서 손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림 그린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8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뇌의 혈류를 잘 흐르도록, 특히 사람들이 긴장하고 하면 어깨 저하잖아요. 어깨하고 뒷목을 제거하고 혈류를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이빨.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시각을 계속 컴퓨터 바라보고 스마트폰. 근데 이걸 해갖고 자꾸 늙은 경치를 이렇게 봄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애들도 치매 현상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있는, 게임에 중독도 되지만은 이 시각과 청각을 통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형님이 얘기한 이제 손끝 작용. 이게 손끝 작용. 그 다음에 저하는 것이 뭐냐면 글쓰기. 하다 못하고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저하는 사고리.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균형. 우리 계속 사람들이 앉아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머리 있고 일어서기 위해서 몸의 균형 잡고, 무거운 등짐 지고 일어서면서 균형 잡고 하는, 이제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는. 근데 이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한 것이 이제 자율. 우리는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앞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움직이고 이게 전체 움직이는데, 이제 뭐 자율 주행차 아니면 집안의 로봇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이 다 오면은 그동안에 사용했던 뇌의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서울은 지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도 5060들한테 5060들은 거의 보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다고 보면은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본인 당사자의 문제. 그게 굉장히 치매 치매 예방 강의를 대화가 건강으로 가니까 우리는 무엇이 좋더라, 뭘 해야 뭘 해야 그런 얘기만 하네. 근데 이제 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60병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뇌 인지 능력이 그냥 주변에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한전들 소파에 앉아있죠. 차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서는 평형 감각이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 같은 거. 그리고 호기심 어디를 그냥 가서 이게 뭘까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감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이제 파트를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려. 하는데 알면서 잘 안 되니까 저희 좀 알면서 그런 저런 거 해야 되면서도 그냥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생각해서 갑자기 강의가 돼버려가지고 학업자들한테 뭐 회장님 뒤에 그래서 오시고 저기 우리 그 회갑은 끝났대. 끝나서 드셔야지. 되는 거 뭐. 아니 끝나고 뭐 배워가 너 혼자 그런 것들을 가요.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